자, 코스피부터 해보겠습니다. 4837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954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장중에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는데 말아 올렸고, 이거는 좀 이슈의 순환매도 있었고, 지금 채팅에서 열심히 말씀해 주시는 이제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이죠. 일단 먼저 간단하게 코멘트를 드리면, 알테오젠은 에로로 나올 수 있는 게 총 7가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추가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개가 되니까 그러면 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자, 거래대금이 역대급입니다. 오, 지금 39조에서 동시효과에 들어가 있는데 떨어지진 않을 거니까 40조라는 엄청난 거래량이 돌파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는데 상승과 하락 종목 수의 괴리가 있다라는 거는 가는 친구만 간다라는 거죠. 가는 친구만 간다라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물이 매도가 많았고 이제 금융투자에서 땡겼어요. 그러면 나중에 선물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금투도 빠질 텐데, 제가 금투 리스트 보여드렸지만 금투 리스트는 반도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금투가 선물이 결국에는 빠지고 박살나고 금투가 박살나면 뭐가 떨어진다? 반도체가 떨어진다. 반도체가 떨어지면은 지수가 조정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금투가 빠지면 안 돼요. 지금은 금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정규장 종료 1분 금투가 전입니다. 빠지면 안 되고, 그다음 오늘은 어제 0.26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오늘 지금 야간 선물이 0.42 미니나스가 올라가니까 플러스 한 0.6% 룸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장에서 1% 정도가 되면은 아마 위아래로 막 흔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0.4일 때 코스피가 플러스 0.8 그리고 삼성전자랑 흐름 보시고, 이 친구가 플러스 0.6이 더 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올라갈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거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 원달러 환율 다시 올라온다고 얘기 드렸고, N은 여전히 좀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별로 재미없었고 우리나라가 좀 좋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시간이 좀 너무 길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스피드하게 하고 중복되는 거 좀 빼고, 그 다음에 뒤에를 좀 길게 해서 조금 좋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삼성전자 쪽 일단 정규장이 종료됐습니다. 반도체는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제가 요거는 뭐 주봉이랑 월봉으로 한 15에서 16까지 생각보다 금방 갈 수 있으니까 제가 특정 가격이 이탈하지 않으면 물량을 털리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물량 털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좀 잘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우리 차트 분석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반도체 원전 좋았고, 그 다음에 로봇 쪽에서는 완전 오늘 엇갈렸죠. 엄청 간 종목군도 있고 엄청 안 간 종목군도 있고, 그리고 변압기 인프라 쪽 오늘 에너지가 좋았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효성중공업, 현대건설, 이거 대우건설인가 그것도 갔을 텐데, 그것도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력 인프라의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오늘 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이슈가 있다 보니까 방산들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한화,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이렇게 쉬었고, 보통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광물 관련된 이벤트가 있으니까 리튬이 좀 쉬었죠. 리튬의 선물 가격도 떨어지기도 해서 LNF랑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빠졌고, 오늘 현대그룹이 전반적으로 힘이 빠졌어요.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빠지면서 일부 한쪽 그 로봇 쪽은 좀 쉬었고 나머지 쪽들은 좀 변동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의 기사, 알테오젠은 이게 핵심이죠. 기사를 갖고 오긴 했는데 요거죠. 요거 예. 기술 수출, 추가 기술 수출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 뭐 이거 얘기하면 거의 뭐 끝난 거죠. 예, 그래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 워낙 기대가 컸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특허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이미 얘기했고, UBS의 그 리포트는 애초에 무시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드려왔잖아요. 왜냐면은 뭐 아시는 것처럼 그 UBS에 대한 그 내용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그들은 사실 좀 까는 부분이 꽤 많아서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돌아서면서 나머지 우리나라 국내 제약바이오 쪽이 좀 좋았어요. 삼천당 제약부터 시작해서 뭐 나머지 올라왔고, G2G 바이오는 회사에서 우리 뭐 그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빠졌고, 유리기판이라든지 기타 원전 쪽 그리고 로봇 쪽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돌면서
무슨 일들이 있었냐? 로봇주들이 대거 차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여전히 높게 움직임이 나온 것들도 있지만 또 하락률 상위에도 로봇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따가 보겠지만 로봇 쪽 좀 많이 빠졌고, 지정학적 리스크 연결고리 있는 쪽들 좀 빠졌고, 뭐 SP 시스템즈도 올라가다 빠졌죠. 아까 SPG 이런 것도 좀 빠졌고, 그죠? 많이 올라가다가 빠졌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빠졌죠.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빠지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반반 치킨이었다. 근데 딱 시간을 보면 알테오젠 뉴스 뜨고 바이오 쪽에 돌면서 로봇주에서 차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결국엔 뭐다? 엄청난 자금이 돌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4848이 좀 많아서 거래 대금이 많이 높아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특정 산업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산업에서 눌림이 나오면 다른 게 올라가기는 하지만 특정 산업이 빠르게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 있을 때 뭐예요? 올라간다고 막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면 안 되고, 아 여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서 판단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는 거고, 대응 방법을 배우는 거죠. 자, 프로그램이 74만이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장중에 봤을 때는 코스 닥은 뭐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코스피가 올랐으니까 막판에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들어간지 봐야 되죠.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삼성전자한테 그렇게까지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오늘은 하이닉스가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급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리는 흐름이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으로 좀 많이 쏠렸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알았냐, 뭐 프로그램 자체 순위를 보셔도 되지만 거래대금 보면 답이 나와요. 예, 거래대금에서 뭐 알탱이가 올라왔고, 얘 원래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기존에 있고 좀 이런 애들은 자주 좀 등장을 했었던 친구들이고, 그쵸? 얘 없었고 그래요. 얘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알테온이 치고 올라오면서 새롭게 이제 G2G 바이오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올라온 거죠. 그리고 전일과의 차이점이 뭐냐, 전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반도체 밑에 밸류체인 단에서 샹샹샹샹 있었는데, 지금 바이오 애들이 좀 치고 올라오면서 좀 새로운 친구들도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큰 차이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무려 거의 40조나 터져 있는 상황에서 삼성 하이닉스가 10조밖에 안 터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35조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삼성 하이닉스 거의 15조에서 16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이 강했지만 사실 거래 대금이 크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쪽에서 강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순환매가 강하다. 순환매가 강하고 특정 종목에서 4848이 많다는 소리예요. 예, 4848이 많다는 소리니까 이벤트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신용잔고를 봐야 돼요. 제가 궁금해서 보는 건데, 신용잔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세가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개인들이 많이 팔아서, 이거 신용잔고 많이 판 거 아닌가 싶었는데, 개인이 많이 팔았지만 오히려 신용잔고는 늘어났다. 그러니까 아직은 투기적인 수요가 분명 남아있는 거고, 아직도 롱 포지션을 잡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미국 쪽에서 특정한 변수가 나오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열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도체랑 삼성전자를 엮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차트 분석을 했을 때 뭐 특정한 이유가 없으면 15에서 16만원까지 금방 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면 코스피도 같이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론에 대한 상승, 그리고 삼성전자의 요구 수익률로 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그 부분에서는 매력 포인트가 있다. 오늘 어쨌든 좀 리포트가 또 좋은 친구들이 되게 좋았고, 리포트가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오늘 리포트를 또 리스트를 두 번이나 정리를 해드렸는데, 증권사 리스트가 엄청 많아요. 증권가 오늘 리포트가 한 진짜 몇십 개 한 6, 70개 나온 것 같고, 목표 주가 상향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런 리포트를 잘 읽어보시는 게 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전반적으로 좀 총평을 드리면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게 올라갔어요. 미국장 따라서 특정한 산업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슈가 빵 하고 뜨면서 새로운 게 뜨니까
기존에 있던 거 많이 올랐으니까 와 하고 팔아가지고 새로운 돈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반도체, 뭐 로봇 요런 쪽에서 좋다가 이제 떨어진 것들은 방산이라든지 뭐 로봇주 일부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재 요런 관련된 쪽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바이오로 갔어요. 바이오로.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는 근데 삼성전자 튼튼하니까 반바가 계속 가면서 움직임이 나왔다. 그리고 미니 나스닥 선물이 좋았던 것도 분명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좀 체크를 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슈를 체크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어떠한 특정한 변수가 나왔을 때는 변수에 대한 부분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알팅이 우리 엄청나게 많이 해먹었잖아요. 알팅이 엄청나게 많이 해먹었고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할 때 알테오젠부터 한번 볼게요. 알테오젠. 그러니까 알테오젠을 왜 안 되죠? 자, 알테오젠인데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어떤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죠. 우리가 요 캔들을 항상 우리가 이제 요거에서 좀 위에서 고가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 라인 우리가 이 하방이 위험하다고 했고 하방이 내려갔다가 다시 뚫으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돌파 매매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저점에서 지지가 되는 거 중요하고 여기가 왜 중요한 위치가 되겠어요. 이쪽이 깨졌을 때 하방이 크게 열릴 수 있으니까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에서 1차적으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쪽에서 좀 늦긴 했지만 이쪽에서도 한번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타점 중간에서는 사실 특정 의사결정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트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테오젠이 오늘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면은 내려왔다가 어쨌든 이슈가 딱 뜨면서 돌아서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은 바로 알테오젠이 무슨 뉴스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셔야죠. 알테오젠을 봤다라고 한다면 알테오젠 뉴스 들어가서 무슨 뉴스가 있었냐 라고 했을 때 알테오젠에 이 뉴스가 떴었단 말이에요. 특징주에서 떴었단 말이죠. 딜 임박 이게 이제 아까 오전에 떴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움직이면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이구나 이슈가 있으니까 바이오는 그럼 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요거에서 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저점을 여기서 다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점 테스트를 하는 거는 꼬리 기준이 아니라 캔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점을 다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뚫었고 그럼 N자형 뚫으니까 요쪽까지 상방이 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지 보셔야 되고요. 또 이제 만약에 못 뚫으면 또 뚜까 맞고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수익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 특정 박스를 지금 못 뚫으면 다시 맞고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어차피 알탱이 말고도 또 다른 기회들이 있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어차피 갖고 계셨으면은 뭐 안 봤으면은 사지도 못했겠지만 또 팔지도 못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죠. 어차피 기어 올라왔으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희규님, 고수예요. 예. 12%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거 제가 감사합니다. 쳐드리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지금 아이스 자몽 허니 블랙티를 먹고 있습니다. 네, 아이스 자몽 허니 블랙티.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자, 일단은 요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 브리핑을 조금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또 시가총액 상위나 이런 것들 싹 다 보고 가면은 좀 시간이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바쁘신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장 점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요까지 들으면 대충 정리가 돼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신설 했잖아요. 마감 후 체크포인트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좀 짧게 정리하실 수 있게끔 또 좀 도움이 드릴 테니까 혹시나 필요한 내용 있으면 제가 답변은 못 드리지만 피드백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마감 시장 브리핑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라이브를 참고해 주세요.